이재명 재판 무단불출석 사법부 개무시하냐? 야, 참 살다 이런 당대표 처음 보는데요. 사실 저도 형사사건 상당히 합니다. 제가 작년에만 집행유예로 구속된 사람, 집행유예 풀어준 사람이 제법 됩니다. 제가 무슨 방송하고 TV만 하는 줄 아는데, 형사사건 굉장히 제가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 합의 안 될 것 같죠? 공무원 다 합의해드립니다. 다는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다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이재명도 저한테 오면은 제가 좀 도움이 될 텐데, 요즘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대장동 사건 변론 해준 사람들은 다 공천을 주셨던데, 제가 대장동 사건 좀 맡아가지고, 변론해주면 이재명 대표님 저 공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공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일 날 재판부의 사전 허가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제가 대백성이라고 합니다. 대백성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대백성들을 상대로 뭘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장동 배임 횡령 뇌물 사건, 백현동 배임 사건, 그리고 또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33부에 신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재명 대표 혼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 재판도 같이 진행이 되고 공범으로 같이 되고 있는 건데요. 10시 30분에 오라고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왔어요. 일반 사건이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형사사건을 하면은 처음에 아마 형사사건 재판 보러 가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제 사건 번호 예컨대 2024년 고합 1, 2, 3, 4 그 사기 사건 피고인 이재명 부르면은 네 하고 이제 변호사하고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신문 당사자가 누군지 이재명 본인 맞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대충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하면 안고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은 불구속 재판. 지금 이재명은 불구속 재판 아닙니까? 참, 지난번에 31명 베스킨 라빈스 31가지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야 된다 해서 받으러 갔더니만 거기에서 일부 죄는 서명이 되는데 또 다른 거는 당대표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도주 우려에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 기각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 일부가 지금 기소된 그런 상태인데 불구속 재판인 경우에는 주소를 변경했을 때 예컨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성남에서도 그 성남중앙공원 바로 옆에 있는 양재 아파트 아주 넓은 50몇 평의 저택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 팔렸다는 소문이 아직 없는 걸 보니까 안 팔린 것 같은데 지금 그 인천에 가서 지금 선거하고 있잖아요. 선거. 그러니까 인천 그런 식으로 재판 도중에 주소를 바꾸면은 주소 반드시 신고해라. 왜냐? 얘기를 했는데 송달이 안 되면 안 나올 수 있는데 송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당신 구속될 수 있어. 고인을 위한 구속영장 내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재판장이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한마디로 생까고 안 갔어요. 저희 보통 사람들 변호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호사 하다 보면은 제가 예컨대 오늘 3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재판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제가 대리를 한다면 이재명 형사사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국 형사사건이 같은 시간에 다른 재판부에 열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부득이 하나는 기일 변경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기일 변경 신청을 넣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도 형사 피고인한테는 혹시나 재판장님한테 책 잡힐까 봐 우리가 재판은 못 나가지만 변호사는 못 나가지만 당신은 꼭 재판부에 나가서 재판장님 변호사님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와가지고 저는 대신에 어떻게 나왔지만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형사사건은 재판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겠습니까? 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는 것 같은데요. 무단불참. 우리가 초등학교 결석할 때도 무단 결석하면은 담임 선생님 빡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자기가 무죄를 다투고 있는 그 재판장한테 좀 더 신빙성이 있도록 성실하게 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가 제1야당을 넘어서 155석, 옛날에는 뭐 거의 180석, 거의 뭐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것 대장이었고, 내가 잘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대통령도 됐을 건데, 이런 마음으로 안 간 거 아니고 도대체 뭐겠습니까? 참, 헌법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권력이 분립된다 돼 있는 게 아니고, 헌법에는 이제 전문이 있고 총강이 있고 이제 기본권이 있고, 그 다음이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입법부, 국회에 관한 게 있고, 국회 다음에 행정부, 그러면서 대통령, 또 행정각부, 감사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사법부 있고, 제일 뒤에 또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그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중앙선관위원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로서 우리 헌법의 입법권자의 그 결단은 결국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해 놓고 그것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고 그냥 내가 너 위에 있으니까 너 자식 딴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서 신고도 하지 않고 불출석했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사실 앞으로도 다가오는 3월 19일, 그리고 25일, 26일, 3월에만 한 3-4번 정도의 어떤 재판이 있고, 4월 10일 총선 전까지는 적어도 5번 정도의 어떤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물론 뭐 민주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것은 최대한 존중해야 됩니다만, 민주당의 대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노회찬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고 만명에게 평등하다라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법은 지금으로서는 한 사람한테만 평등하네요. 이재명한테만 평등한 겁니까? 사실 이렇다고 하면 법원이 정말 이렇게 진짜 한 번 더 그렇다고 하면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반드시 발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총선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죠. 총선에 관여할 만큼의 어떤 CEO, 대표 리스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민주당이 대표로 선정을 하면 안 됐던 것이죠. 법원에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을,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뽑았다고 하면 그거는 법원에 나오는 것을 감수하고 당 대표로 뽑은 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 대표로서의 어떤 선대위 개소식에도 가긴 가야겠죠. 근데 당 대표로서의 권리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으로서 형사재판에 출석 의무가 저는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사법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그랬어요. 대통령직에 있을 때도 정말 설령 한 주에 3번, 4번 재판에 불려 나가야 될 때도 꼬박꼬박 다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체력적으로, 그리고 또 형사재판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문재인의 사법부, 그때의 김명수의 사법부는 얄짤 없었습니다. 그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당신은 그러면 안 돼요.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도 법조인이고 이재명도 법조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옛날에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요? 권력은 어떻게 써야 된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제1야당으로서의 대표 권한을 이렇게 잔인하게 남용을 하십니까? 그래 놓고도 검찰 독재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 당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선언을 합니다. 아마 멸콩TV 시청자 여러분은 제 말씀에 100%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약간의 어떤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그 3월 19일 날 재판이 뭐가 재판이냐 하면은, 이재명의 이제 오른팔도 아니고 왼팔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했습니까? 도원결의의 장비에 해당하는 유동규 씨가 그 사건의 증인으로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증인으로 나오니까 불렀는데 유동규 씨도 이게 자유통일당입니까? 입당을 해가지고 그 이재명 저격수로서 이재명 지역구에 지금 출마를 해서 그거 총선 준비로 바쁘다면서 출석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해왔어요. 법원으로서는 그 당신 그것까지 다 고려해 줄 수 없으니까 나와라 라고 하고, 거긴 딱 그랬어요. 안 나오면은 재판에 데리고 오기 위한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법원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유동규한테는 그러면서 왜 이재명이한테는 왜 안 해? 이재명 당신 다음에 안 나오면은 유동규 마찬가지로 당신도 체포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법 앞에 평등 아닙니까? 물론 33부 김 부장님 잘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국의 제1야당의 대표라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따끔한 일침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가오는 3월 19일 법정에서 유동규도 오고 정진상도 오고 그리고 이재명도 열심히 재판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사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늘 준비했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재명의 수사와 재판 상황, 이게 계속 총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많이들 잊고 계시죠. 저도 나름 대장동 일타 강사입니다. 이재명 일타 강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의 지금 사법 리스크로서의 어떤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 현황을 좀 하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우기 쉽게 뭐라고 했죠? 뭐 대구에 있는 분들은 대백 하니까 대구 백화점을 대백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백성 아닙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 사건이 배임, 부패방지법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한테 가져야 될 이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특별히 그 대장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한테 1,000억이 넘는 돈을 몰아준 건 아닙니까? 1,000만 원 넣고 100억씩 가져간 돈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체포동의안 갔었는데 그게 부결되고 지금 이번에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된 것이죠. 또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그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아냐? 했더니만 나 몰라. 걔 누구야? 나 안면 인식 장애 있어. 라고 했던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또 다른 중앙지방법원 32부에서 지금 한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대학 친구가 이제 그 재판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명예퇴직을 했던 바로 그 재판인 것이죠. 그리고 또 성남FC 관련해 가지고는 성남FC가 뭡니까? 옛날에 그 성남 1화 축구팀인데 그거를 성남시에서 풋볼 클럽을 이재명이 인수를 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이거 어떡하지? 운영했다가 완전히 쪽팔리게 생겼죠. 그러니까 성남 판교에 있는 회사들, 특히 성남의 건설 부동산과 관련되는 현안이 있던 기업에 마술을 뻗쳐가지고 야 성남FC에 돈 좀 대 라고 해서 수십억 원 넘는 돈을 받았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네이버 또 두산건설 또 우리 병원 또 분당 차병원 또 농협도 있었습니까? 그런 데서 성남FC에 지원을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하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손흥민이면 손흥민 여기다가 이렇게 막
기업들 막 쓰지 않습니까? 수십억씩 하는데 그렇게 후원을 했는데 성남 FC 옷에 그런 후원 기업 로고가 하나도 없어. 알고 봤더니만 지원은 하되 로고는 넣어주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소리가 있습니까? 진짜 그런 일을 벌였는 거죠. 그게 바로 제3자 뇌물로 지금 재판에 넘긴 겁니다. 마치 그거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심심상인 묵시적 합의를 한 다음에 묵시적 청탁에 의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 말을 사주거나 아니면 뭐 K스포츠단 같은데 돈을 줬다라는 거를 제3자 뇌물로 해서 딱 했던 거와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딱 일치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박근혜가 유죄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인 거예요. 이재명이 무죄가 되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죄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심이라도 해서. 그런 사건이 지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아이고, 하도 많아가지고, 백현동, 종상양, 용도 변경했던, 이것도 지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배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구속영장 기각된 다음에 지금 어제 사건에, 그제 사건에 불구속 공판돼서 돼 있는 것이고,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방울을 비롯해서 허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이재명이 형님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거 도와줘가지고 거기 뭐 가서 한번 신청만 하면 척척척척 다 됐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76억인가 받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기소가 돼서 실형 5년 받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허가해주고 가운데 거강꾼 했던 게 5년이면은 이재명은 도대체 몇 년 나올까요? 참. 근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배임뿐만 아니고 이 용도 변경을 해서 종상향을 했던 것을 왜 했냐라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물으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의 국토부가 협박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종상향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가 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때 개발실장이었던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점, 그리고 또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는 이 종상향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부가 협박해 가지고 해줬다라는 그 점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공선법은 다른 사건하고 달리 분리해서 형을 선고를 합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이번 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나오면 형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건 형하고 이 사건은 따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위증교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8년 이재명 그 경기지사 선거 때의 허위사실 공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결국은 이제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고, 그 가운데 이제 김만배가 그 대법관 찾아가 가지고 뭐 이발하러 왔네 어쩌고 하면서 청탁한 결과 무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무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지난 대선에 나왔었는데, 그 무죄하는 과정에서 2심에서 당시에 그 전 성남 시장 수행 비서였던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야, 그때 뭐 자기가 뭐 그 KBS PD한테 검사 사칭 한 거, 그런 것들 한 적 없는 것처럼 그 증언해달라라고 계속 진짜 스토킹 하듯 해서 위증을 한 결과, 그 위증 결과에 따라서 그 위증이 증거로 인정돼가지고 이재명이 무죄 받았던 거거든요. 그 사건에서 위증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죠. 실제로 지난번에 아까 대백성 얘기했을 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그리고 2018년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관한 위증교사, 이 4개 정도의 어떤 그 사건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됐는데,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그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죄가 소명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소탐대실의 대명사,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잃은, 소고기를 어떻게 탐했죠?
우리 세금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세금 카드를 돌려막기식으로 해서 개인이 카드로 끊고 이제 나중에 또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취소하고 그걸로 해서 이제 마치 공간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꾸몄던 그걸로 해서 지금 이재명의 사모님 해경군 김씨라고 하는 김혜경 씨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이걸로 기소가 됐는데 최근에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있으면서 한 사람이 체포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까발린 7급 공무원 이외에 그분은 뭐 1년도 안 했죠. 근데 그 전에 3년 몇 개월을 똑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르는데 안 오니까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하니까 법원이 오케이 발부해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속했다는 그 언론 보도가 아직은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도 안 되는 7만 5천 원 한 걸로 기소를 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적어도 한 4천만 원 정도 카드로 해서 수라상도 챙겨 먹고 제사상도 챙겨 먹고 자기 어릴 때 소원이 냉장고에 과일 꽉꽉 채워놓고 먹는 거라고 했는데 그 꿈도 이룬 그 자금줄 법인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무죄가 나왔는데 무혐의 결정을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더 이상 불송치 결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